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력을 줍니다.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한자 말이죠. 정신을 일도 하나로 뭉치게 되면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정신을 하나로 뭉치고 집중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력, 정신의 힘이라는 것은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정신력에 의한 원동력을 불굴의 투지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굽히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력에 의한 원동력으로 말미암아서 불굴의 투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유연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인생을 대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하나의 요술방망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정신 혹은 정신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에 대해서 희망적인 좋은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4년 성탄절로부터 1945년 새해 첫날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망률이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이러한 노동 조건이었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가 갑자기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겨울이기도 했지만은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추운 기후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료 간에 살해를 했느냐, 죽였느냐,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었느냐,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죽었을까? 정신분석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가장 개방적인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가 되면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해방 소식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삶의 목표를 이제 상실을 하게 되어지므로 자생력,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목표를 잃게 되고 자생력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하는 이와 같은 분석을 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의하면 정신력은 정신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신의 의지는 삶의 의지와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의지가 강할수록 삶의 의지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한가운데로 모으고 집중을 하게 되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이러한 정신적인 의지가 강화되고 삶의 의지가 강화됨으로 해서 정신적인 힘이 가장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우리 미래의 목표로 하는 것들이 그를 당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서 기숙사 생활할 때에 첫 룸메이트가 탄자니아에서 온 바나바스 모토 깜빨리라는 흑인 친구였습니다. 제하고 나이 좀 비슷해서 아주 친구로서 친하게 잘 지냈는데 온통 까만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텔레비전이나 혹은 그래서 가끔씩 흑인들을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까만 얼굴의 흑인을 봤을 때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에게는 탄자니아에 아리와 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탄자니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에 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공부를 한 결과 보통 사람들은 5년이나 7년 정도 걸리는 이 학위의 과정을 3년 만에 공부를 끝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로서 그의 여러 가지 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이런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인격자라 그런 인격, 펄손이라는 것은 지정을 가리키죠.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느끼고 뭘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격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격의 중심에 정신 혹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마음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정신을 모으는 결심을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지를 강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제 목적 혹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목적이라 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다음 목표를 나아가면 단계에 이루어야 할 목표를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목표, 단계들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분명해야 되고 또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목표, 단계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분명한 목표, 측정할 수 있는 목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